월용공추입니다. 자, 오늘 10월 28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우리 시장 그리고 어, 뭐 오전이라서 뭐 조금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차트 중심으로 BH하고 대덕전자 간단한 코멘트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고요. 들어오셔서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따로 한번 말씀을 주셔야겠고요. 여기서요. 꼭 무방 참여가 아니라 하더라도 카페에 보시면 실시간적인 뉴스 정보, 증시 전망이나 시황, 그리고 테마와 관련된 부분, 강의와 관련된 부분, 업데이트를 계속 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도움받으실 분들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먼저 미국 시장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 일단 나스닥은 뭐 강보합권 마감을 했습니다만 3대 지수 일단 사실상 조금 밀렸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다우 같은 경우는 제법 좀 조정이 좀 나왔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고점 징후가 일단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그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기보다는 일단 다음 주 FOMC 테이퍼링에 대한 눈치 보기가 조금씩 나와야 되는데 변수는 실적이라는 변수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차익 물량까지 있어서 조금 쉬었다 가는 게 향후 흐름을 위해서도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일 것이고 그렇게 될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금 더 밀리면서 이 15,200포인트 이탈 시도가 좀 그러니까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오면서 이탈이 살짝 될 수도 있었어요. 했는데 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또는 뭐 구글 얘네들 실적 가지고 뭐 급등을 해버리니까 그걸로 지수를 그냥 맞춰버린 거죠.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는데 질적으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죠. 많은 종목이 하락을 했는데 몇몇 대형주 가지고 지수만 맞춰놓는 이런 상황들이 조금 나온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일단 이란의 핵 협상 복귀 소식과 함께 미국의 이 원유 재고가 예상치보다 훨씬 더 많았다라는 소식에 국제 유가가 일단 좀 떨어졌다라는 부분도 조금 다행스러운 부분이었었고요. 경기 둔화 우려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국채 금리가 일단 급락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9월 지표는 제가 8월 달에 말씀을 드렸어요. 8월 초에 9월 지표 안 좋을 거라고. 근데 10월 달 지표부터 시작해서 다시 개선세가 나올 거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경기 둔화 우려는 조금 과거보다는 9월보다는 좀 덜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있는데 이제 물론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이 공급망 훼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4분기 들어와서 이 연말 소비 시즌 들어오는데 뭐 예를 들어 물류난이라든지 그다음에 공급망 문제 때문에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판매가 안 된다. 지금 뭐 어제 뉴스 보니까 요번 그 연말 소비 시즌에서 할인폭도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지금 좀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일단 뭐 재고 자체가 많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변수는 있습니다. 변수는 있습니다만 10월 지표부터는 조금씩 회복이 될 거로 보고 있고 그에 따라서 스태그플레이션이나 경기 둔화 우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다만 그 부분이 그러니까 경기 둔화 우려가 해소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반대로 얘기하면 인플레이션 우려는 조금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그 부분이 하나 있고요. 사회 지출 법안이 일단은 마무리 수순을 지금 밟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이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일단 브레이크를 어제 또 한번 걸었어요. 건 부분이 있어서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어제 이 시장 이 하락을 시키는데 조금 더 일조를 했던 부분이죠.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통과 가능성이 높았는데 오늘 들어와서 한번 브레이크가 걸렸어라고 하는 부분에서 투심 위축이 약간 나올 수 있는 부분. 아직까지 이거 통과된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졌죠. 제가 10월 초중순까지만 해도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중하순쯤 넘어와 가지고 양보안들이 조금씩 나오면서 조men친 의원의 이
뭐 심경 변화인지 어쨌든 간에 발언에 변화가 생기면서 통과 가능성이 생겼단 말이에요. 생겼는데 일단 진보 쪽 의원들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이제 이쪽 의원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을 하면서 일단 브레이크는 또 한 번 걸린 모습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조율할지 일단 뭐 펠로시 의장이라든지 민주당의 이 하원 원내대표들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거의 다 윤곽은 나왔다, 이제 마무리 단계다 이런 쪽의 얘기들은 계속 있었으니까 일단 그 부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 우리 시장처럼 개별 장세 지장이 좀 됐고요.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차익 실현 물량이 당분간은 조금 나오지 않을까 봅니다. 그렇다고 계속해서 매일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추세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던 흐름이 한 번 정도는 꺾여서 이렇게 내려갔다 올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될 것 같다. 다음 주 FOMC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눈치 보기가 좀 나올 것 같다. 가장 최상의 시나리오라면 이 15,200포인트 또는 15,000포인트 요 근처 사이에서 조정 딱 나오면서 다음 주까지 옆으로 기어주는 그림. 이렇게 나와주면 가장 좋은 게, 그러면 테이퍼링 발표 이후에 순간적으로 아래꼬리 딱 달고 바로 위로 올려가지고 다시 랠리를 할 수 있는 상황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일단 뭐 그 부분은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일단 미국 시장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도 눌릴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 오늘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약보합권 출발을 했고요. 그 이후에 약간의 변동성을 가지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좁은 박스권에서의 범위,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보면 굉장히 넓어 보입니다만 고점이 0.28%고 저점이 0.11%입니다. 마이너스. 그러니까 굉장히 좁은 박스권을 지금 형성해 가고 있다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지금 현물 매도가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만 코스피 현물 매도는 조금 줄어든 모습이고 선물 매수가 오늘 좀 괜찮습니다. 어제 1조 이상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사실 가능하다면 7, 8천억 이상은 최소한 들어와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내일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조금 더 힘을 좀 내서 더 들어와 주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데 그냥 쏘쏘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지금 이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대략적으로 지금 3,000포인트에서 3,050포인트, 조금 더 길게 보면 3,070포인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 사이에서의 좁은 박스권 내에서의 움직임이죠. 눈치 보기입니다. 이 흐름은 미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무난하게 흘러갔을 경우, 막 급락이 나오거나 그러지 않고 무난하게 흘러갔을 경우 우리도 요 박스권 안에서 FOMC에 대한 눈치 보기를 할 걸로 보여집니다. 우리는 지금 미리부터 뭐 눈치 보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약자다 보니까 뭐 좀 오랫동안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모습은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 유럽도 지금 뭐 이거하고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정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 오직 미국만 달리고 있는 시장이죠. 어쨌든 그런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일단 요 3,000에서 3,050포인트 사이에서의 박스권 흐름이 현재로서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일중 변동성을 그렇게 높이기보다는 종목별 장세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겠고요. 오늘 변수는 하나, 삼성전자의 컨콜이죠. 지난 화요일 날 SK 하이닉스의 컨콜이 예상보다 상당히 좋았고 여기에 현대차까지 가세를 해주면서 지수가 좋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다시 삼성전자가 그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일단 주목을 좀 해봐야 될 부분인데, 오전 장 초반에는 특별하게 움직이는 섹터들을 찾기가 좀 쉽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한 9시 한 40분, 50분 정도가 넘어서면서부터 시작을 해서 반도체 섹터들 조금씩 두각을 보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아이폰 관련 섹터들, 우주항공 섹터들, 시스템 반도체, PCB 섹터들, 반도체, IT, 뭐 이쪽, 낸드, 이런 쪽 섹터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직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올라오고 있어요. 갤럭시 섹터들도 그렇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반도체 뭐 부품이라든지 재료, 카메라 모듈, 이런 섹터도 지금 조금씩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흐름은, 삼성전자 컨콜에 대한 기대감도 지금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조금 힘을 좀 내줘서, 위로 조금 더 올려주는 흐름, 그래서 다시 3,050 근처에다 갖다 붙여주는 흐름 나와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제가 장전에 무방에서는 전약 구간 말씀을 드렸는데 그 흐름이 나오기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요. 기아, SK하이닉스, 삼성 SDI, 삼성전기, LG화학, 네이버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오늘도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다음에 LG생활건강, 포스코, LG생활건강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닥 쪽에서는 매수 쪽에서 눈에 띄는 종목이 CJENM, 광진윈텍, LX세미콘, 에코프로비엠 정도 눈에 띄고요. 매도 상위 쪽에서는 펄어비스, 유바이오로직스, 아프리카TV, HLB, 덕산네오룩스, 코인테크 급등 나오니까 지금 나오는 거죠. RFHIC 정도 매도가 살짝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종목 얘기를 해보죠. 오늘 오전 시작하면서 지금 초반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조금씩 이 수급들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이라서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하는데, 일단 BH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BH는 개인적으로 봤었을 때 왜 이렇게 삽질을 하고 있는지, 등시 삽질을 하고 있는지 사실 조금 이해가 안 될 만큼 좀 아쉬운 종목입니다. 사실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힘든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현재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19,000원에 19,500원에서 한 2만 원 정도 사이, 2만 원 초반 정도까지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요 자리에서는 일단 거래량을 폭발시키든지 아니면 기간 조정으로 매물을 좀 소화해야 넘을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내줄 때도 사실 장대 음봉으로 내준 다음에 이 자리의 끝을 부여잡았거든요. 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요번에도 이 자리를 넘으려면 일단은 매물 소화 과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 아니면 거래량이 이렇게 터져주든지 그렇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단 19,500원에서 2만 원짜리가 1차로 걸릴 자리고요. 그 자리를 넘기게 되면 요 이후에 나오게 된 추세 저항선, 아마 이거 2만 1,800원 정도 자리도 걸릴 자리입니다만, 그거보다 요게 더 내려오겠죠. 요렇게 내려오면 요 자리 어딘가가 또 다음 걸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실적적인 측면이나 향후 전망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주봉상으로 이렇게 보시면요. 조금만 더 당겨 볼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자리에서부터 이 자리까지 대략적으로 박스권이잖아요. 지금 이거 박스권 흐름 계속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 지금 현재 흐름으로 놓고 보면 그 박스권, 아직까지는 그 박스권을 못 벗어난 상태다.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사실 굉장히 괜찮은 그림이기는 한데, 얘 주봉상으로도 차트상으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좀 보이죠. 요 지금 이평선 모이고 있잖아요. 모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주, 120주, 60주 지금 다 모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어가려면 이게 또 2만 원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일봉하고 주봉 지금 거의 일치하는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한 번에 넘기는 조금 부담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월봉상으로는 반등을 지금 조금 해주려고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이제 오늘 내일 이틀밖에 월봉 마감 상황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마감을 한다라고 하면 다음 달은 위아래가 일단 다 열려 있긴 합니다. 다만 아래쪽보다는 위쪽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아래꼬리 달고 위로 올려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중요한 건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2만 원 정도 자리를 어떻게 넘느냐, 이 자리를 어떻게 넘느냐가 일단은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19,500원에서 2만 원 정도 사이 자리를 어떻게 넘느냐가 BH는 관건이다. 이 자리를 넘으면 위로도 물론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얘네들만큼 저항이 강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9,500원에서 2만 원짜리를 1차적으로 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자리를 잘 넘어준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넘어준다라고 한다면 그 뒤 자리부터는 저항 역할을 맡고 떨어졌다가 다시 바로 딱 끄집어 올리는 이런 정도의 흐름으로 돌파 가능성은 충분히 생길 걸로 보여진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요. 대덕전자입니다. 대덕전자 요 자리 지금 딱 걸렸는데요. 윗꼬리를 다 달았는데 요거 한번 볼까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나빠 보이진 않는데, 자, 얘도 일단 보겠습니다. 얘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음, BH가 그동안 너무 못 갔다라고 한다면 얘는 그래도 좀 힘을 좀 보여줬던 그런 측면이 좀 있죠. 일단 기본적으로 얘도 중요한 자리가 16,700원 전후한 자리인데 이 자리를 최근에 딱 지지를 받고 반등 흐름세가 상당히 좋습니다. 반등 각도가 지금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장중 돌파 가능성도 지금 조금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18,000원 자리를 일단은 한 번은 걸릴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 둘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면 이 자리가 일단 조금 저항이 조금은 강하거든요. 이 자리 저항에서 예를 들어서 요 근처에서 만약에 오늘 이렇게 마감을 했다.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해서 한 며칠 정도 여기서 기어주면 됩니다. 요거 계속 돌파 시도하고요. 기어주면 돼요. 양봉, 음봉 큰 상관없고요. 뭐 도지 하나 나와주는 것 괜찮고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 다음에 그 뒤에 돌파 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요 자리가 약간 지금 현재 요 나와 있는 저항들 중에서는 가장 강한, 상대적으로 강한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는 약간 거래량이 더 동반되거나 기간 조정이 조금은 필요할 것 같다. 돌파 시도를 위한 매물대 소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조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이고 가능할 걸로 봅니다. 이렇게 해서 수일 내로 이렇게 한번 올려주는 흐름 나오면 2차로 걸릴 수 있는 자리는 18,800원 정도의 자리고요. 이 자리 넘기면 일단 신고가는 당연히 나오겠죠. 신고가는 나올 텐데, 그 부분은 일단 요거 넘기고 나서 제가 일단 따로 다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당장 저 18,000원 자리를 넘기기가 좀 쉬운 자리는 아니니까요.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면 요렇게 만약에 마감을 했다. 다음 주 요렇게 한 주 쉰다. 그 다음 주 추가 반등 나온다. 요렇게 전형적인 그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상향 그림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그림 나올 수 있거든요. 충분히 괜찮은 그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월봉상으로도 아까 BH보다 월봉이 훨씬 좋죠. 지금 보시면 우상향 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상승률을 둔화시켜 가다가 다시 그 흐름을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요렇게 마감해도 다음 달 요 시가는 돌파할 겁니다. 여기 19,000원짜리 이 자리를 돌파하느냐 못하느냐를 가지고 다음 달 싸우게 되는 상황 나올 것 같습니다. 19,000원이면 여기잖아요. 요거잖아요, 이 자리.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을 지금 잘 만들어 놓고 있는 상태고요. 여차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일단 얘는 요것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별건 아닌데 지금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 자리 넘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 요번 달 같으면 18,200원 요 자리 넘을 수 있겠냐라는 거. 윗꼬리로라도. 다음 달 같으면 조금 더 유리해지겠죠. 다음 달은 그냥 넘어가면 지금 자리에서 넘어가면 돌파가 돼요. 상당히 괜찮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일단 개인적으로 만약에 보유 중이신 분들이면 18,000원짜리 요 자리 넘는 상황을 한번은 보셔야 될 것 같고 나는 길게 볼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럼 여기서 비중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나는 미래의 성장성을 보고 있고 괜찮다라는 걸 알고 있고 리스크 감수 조금 더 할 수 있고 좀 더 길게 보고 있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 자리도 일단 넘는 것까지는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신고가도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조심스럽게 그렇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오전 말씀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